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미국 시장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인 가운데 우리나라 시간인 오늘 저녁 개장을 하는데요. 개장을 하더라도 블랙 프라이데이 휴가 때문에 오전장만 열리고 폐장을 합니다. 유럽 시장을 그래서 좀 오늘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유럽 시장이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시장도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지수 모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약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미국 추수감사절 휴장을 남겨두고는 유럽 시장이 거의 눈치를 보면서 거래량도 줄고 이렇게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유럽 시장이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18만 명 정도를 찍고 있고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도 5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백신이 다시 두 번째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이 기대를 모았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실수가 인정되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의 당장 허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감이 유럽 시장에 있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나라의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인 AB프로바이오에 대한 의견을 제가 좀 들었었는데요. 의견을 들었었는데 어저께 뭐라고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AB프로바이오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고 어저께 이것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AB프로바이오가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네, 슬픈 예감은 좀 틀린 적이 없죠. 어제 보시면 이렇게 어제 당일 약 8%에 13%에서 13%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하기는 바로 이제 갭으로 8%를 만들고 13%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18%까지 이렇게 큰 폭의 이 널뛰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이거를 이제 봉 차트로 보면 더 잘 보일 텐데 일봉 차트로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시가고요. 이렇게 좀 상승을 했다가 진짜 아래로 미친 듯이 이렇게 꼬라박다가 종가에 다시 이렇게 좀 올렸는데 보통 이제 한마디로 땡땡땡땡땡 널뛰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거래대금 역시 엄청나게 터졌어요. 이 투자자들 어저께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들 매우 힘드셨을 텐데 이게 보시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시면요 갭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요 부근에서 많이 팔아먹는 겁니다. 팔아먹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전날에도 위아래로 긴 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 날에도 이렇게 흔들고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구간에서 물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요 구간. 그래서 요 구간에 갭을 만들면서 요 구간에서 팔아먹게 되면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물량을 던질 수 있는 거죠. 세력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물량을 던질 때 과연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가 기술적 분석에서 배운 바로는 이렇게 고점에서의 대량 매도는 매도 시그널이라고 배웠습니다. 수급 역시 2일 동안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약 한 이렇게 450% 정도 상승을 한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은요. 그런데 진짜 여기에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야수의 심장을 가진 개인 투자자들 매우 놀랍습니다. 주식공무원은 겁쟁이 투자자라서요. 저런 주식은 무섭습니다. 물론 내가 여기에서
아래에서 뭐 1,000원 미만대에서 800원에서 들고 있어가지고 3,400원, 3,700원까지 갔다가 좀 빠진 건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수익이니까요. 그런데 이렇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3,400원에 샀는데 종가가 2,700원, 막 30%가량 빠진다 이러면 정말 멘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점 매수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드리고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아래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주가가 흔들려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상대적인 게임인데 불안한 투자자와 여유 있는 나 누가 이기겠습니까? 어저께 이 AB 프로 바이오 외에도 좀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상장한 제일전기 공업이라는 주식인데요. 이 종목도 어저께 공모가가 17,000원이었던 종목입니다. 공모가가 17,000원인데 시가가 34,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를 하죠? 예, 더블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인 42,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가 27,330원인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역시 30%가 넘는 하락을 보인 거죠. 따상을 기대하면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하루에 30%가 내 계좌에서 줄어든 겁니다. 뭐 어제까지 하한가 종목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가 혼자 스스로 하한가 종목을 나홀로 하한가를 맞게 된 겁니다. 제가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또 빅히트라든지 교촌 FMB라든지 이런 신규 상장주의 투자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은 청약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계세요. 네, 일단 그분 수익 나신 거는 제가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논지는 뭐냐면 대부분 청약에서 실패한 투자자들이 분노의 매수를 한 겁니다. 보통 1억 정도를 내가 청약 증거금으로 넣어서 2주에서 5주 정도 받은 사람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렇게 좋은 주식을 내가 못 샀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 그런 아쉬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더블로 시작하고 상한가가 간 날, 그날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제가 급등주라던가 테마주라던가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도 야, 그래도 난 그 종목으로 수익 났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당연히 수익이 난 사람은 있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손실을 낸다는 거예요. 저는 전산쟁이이자 알고리즘으로 매매를 하는 컨테너리스트인데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시장을 관찰하는 이유가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래를 모르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을 한다는 것은 이번에 내가 확률이 낮은 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그게 다음번에도 수익이 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왜 주식공무원이 신규 상장주가 초보 투자자들에게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좀 뭐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 제가 요거를 메모장을 하나 해볼까요? 거기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야, 이렇게 하니까 좋네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 개입이 안 된다. 즉 공모밴드, 가격, 공모가, 이런 어떤 가격 등을 정할 때 기관과 외인 위주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정보가 거의 공유되지 않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위험성,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주식 공무원은 퀀트 애널리스트라고 했잖아요. 주식을 분석하는 하는 방법 가운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리고 또 수급 분석,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IPO가 안 돼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분석해야 된다. 분석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술적 분석과 수급 분석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당연하죠. 데이터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무제표를 회사가 제공하죠. 근데 이 회사가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IPO를 해야 되잖아요. IPO를 하기 위해 꽃단장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IPO 하려면 IPO 심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어야 좋은 상장을 할 수 있으니까 요 세 가지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가격이 가치에 대비해서 훨씬 더 고평가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저께 운영하는 그 카톡방에서 왜 싸게 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방송에서도 왜 싸게 매수해야 심리가 덜 흔들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30% 빠진 금액인데 제일전기공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 그럴 거예요. 야, 42,000원에 비해서 지금 30% 빠졌잖아. 싸잖아. 근데 이렇게 싼 금액에 저 외국인들하고 기관 투자자 놈들 왜 파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혼잣말 할 겁니다. 난 공모가 아래에서 받아서 아직도 이익인데. 자, 제 글 보시고도 현재가로 매수 버튼 막 누르실 겁니까? 아침부터 연기하느라 힘듭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어렵지만 꼭 살아남으시고요. 주식공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주식공무원 시황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원래 한 불금이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